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런 촬영을 하게 된 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계속 PPT 파일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녹음을 하고 하니까 너무 공부하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단어가 너무 어렵고 전문 용어를 쓰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 그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듣기에는 약간 낮은 수준의 중간 정도의 포지션으로 방송 레벨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방송 횟수가 뒤로 거듭될수록 그런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고 약간 어떤 구독자나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레벨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방송하려고 오늘 같은 방송을 녹음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PT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어떤 레이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그리고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선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에 관심이 많아지고 최근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 피부를 좋게 할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집에서 아무리 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이런 것저것 해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고려하는 것들이 레이저 치료예요. 근데 인터넷 보면 레이저 부작용도 많고 레이저하면 피부가 도로 안 좋아진다, 오히려 피부가 많이 상해서 안함만 못하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부를 좋게 하려는데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생겨요. 많이 글을 읽다 보면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글을 한두 개 읽게 되면 크게 그런 걸 크게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너무 많은 글을 읽거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많은 어떤 소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까 말까 너무 갈등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피부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많이 하면 피부가 상한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통설인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이저 토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엔디아그 Q 스위치라고 하는 레이저를 가지고 낮은 에너지로 여러 번 치료를 반복하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피부가 실제로 상해요.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걸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얇아지게 돼요. 토닝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각질층에 있는 색소가 날아가요. 각질층에 있는 색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질층이 탈락됨으로써 색소가 없어져요. 이건 뭐냐면 밝아지게 되죠. 하지만 각질층 하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컵에 있는 컵 뚜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의 증발이 빨라지니까 피부는 안에 물기를 좁게 가진 건조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닝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실제 상하게 돼요. 토닝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코스틱 데미지라고 하는데, 두들겨서 색소를 부시는 역할을 해줘요. 작은 망치로 색깔을 가지고 두들겨서 그 색깔을 잘게 쪼개놓으면 대식세포가 와서 걔를 잡아먹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림파틱 베슬로 먹고 빠져서 배설되면 색깔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토닝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엔디아그 Q 스위치의 아코스틱 데미지, 즉 두들겨서 충격을 주는 식의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자주 반복하게 되면 각질 탈락이 빨라짐으로써 처음에는 색깔 톤이 밝아지니까 토닝할까 드디어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질이 얇아져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이때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피부가 예민해졌다라고 해요. 최근에 미용에서 많이 대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된다. 각질층이 날아가면 피부 장벽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토닝으로 인해서 각질층이 얇아지면, 각질층이 계속 날아가게 되면 환자가 받는
어떤 좋아졌다고 느끼는 건 피부가 밝아졌다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피부 결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두 가지 메리트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피부를 계속 장기적으로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예민해지고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아, 레이저 때문에 나는 이 피부가 이래 됐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닝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옛날에 아주 낮은 에너지로 계속 횟수를 많이 해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최근에는 강도를 조금 많이 올려서 횟수를 띄엄띄엄하게 간격을 많이 벌려서 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보통 토닝이 어떤 표피에 있는 색소를 날리는 것과 흔히 말하는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머금고 있는 멜라닌을 줄여주는, 세포 안에 있는 색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포하 레벨로 처리한다라고 해요. 서브셀룰러 레벨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레이저의 펄스가 10나노세컨드보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최근에 피코세컨드도 많이 해자되고 있고, 피코세컨드 레이저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옛날에 엔디아그 큐 스위칭 하지 못하는 레이저 어떤 결과물을 피코세컨드가 해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방송을 계속하면서 이런 원리들, 어떤 레이저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식의 장비가 어떻게 작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계속 방송 사이사이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엔디아그 큐 스위치를 낮은 에너지로 쏘는 시술 방법에 대해서 텀을 길게 벌려서 하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각실층이 계속 얇아지게 되면 피부는 계속 상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받지 말고, 얼굴이 조금이라도 건조해졌다 그러면 텀을 벌리세요. 그리고 집에 습도 조절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서 저는 보면 선생님은, 닥터송 선생님은 이 사람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저는 레이저 토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인드는 뭐냐, 한두 가지 레이저로는 피부를 좋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A라는 장비는 A의 작은 효과가 있지만 이거를 강하게 하면 B나 C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B의 레이저는 B의 결과를 좋게 하지만 C나 D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C는 C를 좋게 하지만 A나 D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이런 식으로 한 장비가 갖고 있는 특성, 어떤 파장의 특성은 어떤 좋은 결과 작은 걸 내지만 나머지 악화시키는 것들도 만들어요. 그러면 레이저를 할 때 서로 맞물리게, 뱀꼬리가 물리듯이 그렇게 쏴줘야지만 결과물을 최대화로 낼 수 있고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만의 노하우예요. 이러이러한 조합을 가지고 레이저를 쏘면 최고의 결과를 나온다. 한두 가지 레이저로는 그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레이저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가지고 뭐 AB, A-B, B-, A-B-, C- 뭐 이런 식으로 막 복합적으로 쓰면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상당한 고수 레벨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 치료하러 왔어요 그러면 색소하세요, 뭐 홍조하세요, 뭐 흉터하세요, 모공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치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치료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색소를 무시할 수 없고, 색소를 하면서 홍조 치료를 간과할 수 없어요. 서로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닥터송 당신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 하면, 이 치료의 베이스는 다 한 가지예요. 콜라겐 리모델링, 즉 진피를 건강하게 해주는 방식을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어야지만 피부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홍조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콜라겐 리모델링 하는 시술을 깔고 홍조를 혈관 처리를 약간 더 많이 한다거나, 모공하는 사람들은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면서 피지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방법을 같이 처리한다거나, 색소 처리하는 사람들은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색소를 약간 더 많이 제거한다거나, 흉터 치료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면서 표피의 리설페이싱 같은 걸 같이 처리하면서 살을 더 많이 차게 한다거나, 기본 베이스를 다 똑같이 갖고 가면서
그 필요로 하는 시술을 약간 더 강화해주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콜라겐 리모델링의 방식은 우리가 창상 치유의 과정은 처음에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콜라겐 리모델링 단계 세 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개의 단계에서 처음에 염증 단계가 나오면 증식 단계가 오고 증식 단계에서는 섬유 아세포들이 모이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많아지면 이제 그게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빨리 진행되느냐? 보통 빠른 사람들은 콜라겐 리모델링이 3주 정도면 시작돼요. 3주 정도. 3주 정도 시작되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논문에서는 1년까지라고 주장하는 거 있고 레이저가 한번 들어가면 평생 적은 양이지만 콜라겐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문도 있고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된다라는 논문도 있고 초기에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가 콜라겐 리모델링의 레이저에 의한 반응에 의한 최대 한계치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어떻게든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는데 콜라겐 리모델링 되는 양과 기간과 속도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예예요. 그러면 더 빠르고 더 많이 되면 새 피부로 더 바뀌겠죠. 피부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냐면 피부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노화가 일어나요. 노화를 멈추게는 못해요. 근데 늦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늦출 수 있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엽 있죠. 감는 태엽. 태엽이 계속 풀리고 있어요. 사람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데 레이저를 콜라겐 리모델링 하는 방식을 베이스로 하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태엽을 한번 싹 감아서 저 앞으로 돌려요. 근데 그 앞으로 돌리는 과정이 1년 동안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계속 태엽이 풀리고 있어요. 반면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한번 감기기 시작했다가 그때부터 다시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 노화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레이저를 젊었을 때 콜라겐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를 해놓으면 60대, 70대 돼서 주름이 생길 때 레이저 치료를 한 번도 안 받던 친구들에 비해서 주름이 거의 안 생기거나 조금 생겨요.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서 별로 관리를 안 했는데 왜 주름이 안 생기지?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피부를 많이 역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많이 진행 속도를 늦춰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대기 중의 습도라든지 잠자는 곳의 온도,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 같은 걸 잘못 바르게 되면 대부분 더 악화돼요. 대부분 피부에 바르는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 화장품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품을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한테도 많이 권하지 않아요. 가장 필요한 거 간단한 히알루론산으로 된 어떤 피부 안에 물 분자를 당겨주는 기본 제제, 그 다음에 위에 막을 씌워주는 재생크림이라든지 보습제 하나. 그 외에는 거의 나머지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업수단이지 화장품으로 피부가 옛날로 돌아갈 것 같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이 없어질 것 같고 모공이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떤 누구도 레이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부가 앓고 있다 닥터성은 장사하는 데 막 혈안이 돼서 레이저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로 가만둬도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많이 악화되지 않았던 거나 피부가 경증에 있는 사람들은 간단한 항생제나 소염제 정도만 처리하고 그냥 습도만 잘 맞추고 있어도 돌아가요. 근데 아마 많이 진행을 했다, 생긴 지 발병한 지 오래된 경우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반 정상적인 피부는 잘 거의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을 한번 지날 때마다 악화돼요.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계절 때문에 찬바람이 세고 춥고 건조한 시기가 한 번씩 1년에 3, 4개월에 항상 와요. 그 시기를 겪을 때마다 피부는 계단식으로 악화돼요. 계단식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인터넷 카더라 정보를 하도 많이 보게 되니까 치료 타이밍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초기 치료하면 횟수도 몇 번 안 들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나중 가서는 악화된 다음에 치료를 하러 와요. 보통 3년, 4년, 길게는 6, 7년 있다고 와요. 그래서 치료 타이밍을 놓치니까 당연히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다음에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오면 피부의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시술 대비 결과물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어떤 걸 묻냐면 몇 회 하면 몇 프로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요. 우리가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 3자 입장에서 너 레이저 받니? 피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때 너 몇 프로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평가하잖아요. 수치화되는 데이터들은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장비가 있지 않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환자 입장에서 내가 레이저를 받고 50% 정도 주관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70%가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도 안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70%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같은 레이저를 받더라도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왔고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에 왔고 어떤 사람은 40대 초반에 왔어요. 재생력 차이가 분명히 나죠. 어릴 때 상처가 나면 금방 아물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아물었을 때 쉽게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흉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이거 사회하면 100% 정상인에 돌아가나요? 신의 영역에서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레이저를 받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케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습도도 잘 맞추고 재생크림도 잘 바르고 어떤 병원에서 주의시킬 어떤 것들을 다 조심해요. 술도 덜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더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지 않고 뜨거운 곳에 자주 안 가고 불판 앞에 자주 안 서게 되고 뭔가 자기만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레이저를 받고 레이저 받았으니까 좋아지겠지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음주하고 회식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우나 찜질방 가서 매일마다 각질 탈락을 고의로 시키고 혈액순환제 먹어서 계속 피부를 악하게 만들고 그런 악화 요인에 계속 노출되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관리를 못하는 사람 차이는 20-30% 이상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치료 효과의 차이는 커져 보여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왜 난 저 사람만큼 좋아지지 않느냐, 저 사람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만큼 좋아지지 않느냐고 항의를 해요.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터넷 강의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문제집은 고등학교 때 다 똑같이 제공을 해요. 똑같이 제공을 하지만 않지만 우리가 자기의 어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갖고 부모님한테 책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점수, 똑같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 문제집 여러 번 풀고 틀린 건 다시 한번 답을 보고 점검을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반해서 한 사람은 그냥 수업 듣고 그래 그거지 그것만 이해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고 그래 한번 수업 들어서 이해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지 하고 전혀 뭔가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노력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똑같이 수업 들었으니까 똑같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강의를 하신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잖아요. 근데 피부에서는 자기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결과가 없다고 토로를 해요. 노력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으면 불평등한 오히려 그게 불평등한 사회예요. 똑같으면 똑같으면 안 되죠. 노력한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야 정상이에요. 물론 치료를 하면 다 올라가지만 더 좋아지는가 덜 좋아지는가의 차이는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좋아진다고 사우나 찜질방 가고 뜨거운 데 노출되고 얼굴이 붉어지는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장시간 운동해갖고 얼굴 붉게 만든다거나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서 얼굴 붉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살이 차는 걸 불리한 행동들을 계속 해요. 또 하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팔랑귀예요. 팔랑귀. 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선생님 얘기하면 저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이게 오락가락해요. 그러다 보면 이쪽 치료하다가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온다고 저쪽 선생님이 제시한 의견에 또 치료를 얘기하고 이쪽 선생님 얘기를 또 듣고 막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 안 나오죠. 왜? A라는 선생님은 자기 반에 최선화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나오는 결과물의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이 사람은 또 B라는 선생님은 B만의 선생님의 어떤 최고의 결과를 나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좋아지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환자가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중간에 그게 엉켜버리면서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죠. 오히려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게 돼요. 근데 환자들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한번 믿고 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피부는 천천히 진행돼요. 성형외과의 성형처럼 오늘 했더니 내일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한국에선 성형 천국이다 보니까 하도 금방금방 변한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피부에서 그걸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천천히 변화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처음에 했는데 며칠 만에 좋아졌다. 며칠 안 돼서 너무 좋아졌다. 이건 대부분 붓기라든지 일시적인 눈 가리고 암하는 식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작이 많은 거죠. 방송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방송을 많이 듣고 시청하시면 좋은 피부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송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